첩이 될 뻔한 여인의 패기. 판서 윤강은 나이 60의 호라비가 되자 경기도 용인에 사는 유씨의 딸을 첩으로 데려오기로 약혼했습니다. 윤강은 혼례 이틀 전에 유씨 마을로 내려가 머물렀습니다. 양반이 소시를 맞아들이는 데에도 정식 혼례와 비슷한 의례가 있고 예법이 존재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에 유씨 처녀가 종을 보내어 간곡한 말을 전했는데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한 집에 보잘것없는 여자로서 존귀하신 행차를 굽히시게 하여 황공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지는 않으신지요? 저희 집이 변변치 못하지만 이 시골에서는 양반 가문이 온데 한번 재상에게 첩으로 가면 영원히 소실의 이름을 벗지 못하고 자손을 본다 해도 이름을 떨칠 가망이 없기에 이 불추한 여식으로 말미암아 본가의 문호까지 그르치게 될 것이므로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편지는 윤강을 존중하되 여인 집안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감께서는 지가 재상에 이르고 춘추 또한 회갑을 넘기신 바 혼인하는 상대방 지벌이 좀 떨어지더라도 대감 위신을 손상하지는 않을 것이오니 이 어리석은 여자의 딱한 사정을 살펴주셔서 예를 갖춰 정실 이름을 빌려주시오면 우리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감격하겠사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규중에서 이런 말씀 올리는 것이 진실로 당돌하오나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을 무릅쓰고 감히 우러러 소회를 올리옵니다. 편지를 읽은 윤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늙은 나이와 주변을 의식해 첩을 두려했는데 한창 젊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니 그럴만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윤강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매우 좋은 소견이니 어찌 들어주지 않으리요. 처녀의 정중한 부탁에 감동한 윤강은 곧 혼서를 고쳐 써보낸 후 관복을 갖추고 동로군도 차리게 하여 모두 예식대로 했습니다. 동로군은 첫날 신랑 신부가 상을 같이 하고 술잔을 주고받는 상을 가리키는 말이니 이로써 두 사람은 정식 혼례를 마치었습니다. 그러나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윤강은 문득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편지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신부가 너무 당돌하고 무례한 것 같아. 윤강은 뒤늦게 실망하여 고개를 저었고 신혼을 즐길 마음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곧장 서울로 올라가서는 소식을 끊었습니다. 첫날 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조신하게 행동했던 신부로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씨 부부는 딸에게 허물을 돌리면서 한탄했습니다. 내가 처음 약혼한 대로 재상의 소실이 되었더라면 이런 탈이 없었을 것 아니냐. 내가 당돌한 짓을 하여 스스로 내 형편을 그르쳤으니 지금에 와서 누구를 원망하랴. 졸지에 신랑에게 버림받은 신부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침묵했습니다. 이후에도 혹시나 하며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라 유씨 부부는 딸을 볼 때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 유씨는 부모에게 신행을 차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모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재상이 너를 소박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찾아간단 말이냐. 딸이 답했습니다. 내 이미 윤씨 집안 사람이 된 바에야 그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 집에 가서 죽을 것입니다. 다만 함께 갈 비복을 여러 명 딸려주세요. 이리하여 유씨는 신행을 차려서 서울로 올라가 윤재상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본 재상집 노비들이 어느 곳 내행인지 묻자 유씨 비복들이 망설임 없이 판서 부인의 신행 행차라고 답했습니다. 재상집 사람들은 모두 놀라면서도 맞아들일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씨는 비복들에게 명해 바깥 행랑방 하나를 청소시킨 후 가마에서 나와
그곳에 들어앉았습니다. 그때 윤 판서의 맏아들 지평은 이미 죽었고 둘째 아들 승지와 셋째 아들 교리는 집에 없었습니다. 유 씨는 미리 건장한 노복들에게 두 아들이 돌아오거든 곧장 행랑으로 불러오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이윽고 두 아들이 돌아와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가마와 말이며 비복들이 요란스럽게 문간에 차 있음을 보고 웬일인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인이 용인에서 온 내행이라고 답하자 두 아들은 우선 아버지가 계신 사랑으로 가서 여쭤보고 영접할지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하여 사랑으로 향하려는데 노목이 유씨의 명령이라 하여 부르니 승지 형제는 하는 수 없이 노목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행랑으로 오자 유씨는 엄한 얼굴로 자기 노목을 호령하여 형제를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저들을 마당에 대령토록 하라. 승지 형제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맡겼더니 노복들이 행랑뜰에 엎디게 하고는 관을 벗겼습니다. 유씨는 문지방에 기대 앉아서 형제를 엄숙히 꾸짖었습니다. 내 비록 지벌은 너희보다 못하다만 이미 내 아버지가 육례로 치르고 나를 아내로 삼았으니 너희에게는 어미다. 어미가 백리도 안 되는 땅에 있으나 너희는 한 해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와보지 않고 연락조차 없더구나. 유씨는 잠깐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천대는 놓아두고라도 너희의 인사는 윤리도덕에 크게 어긋나고 진실로 해괴한 일이다. 또 내가 이미 여기에 와 있으므로 너희는 마땅히 내게 먼저 와서 배워야 하거늘 바로 사랑으로 달려감은 무슨 도리란 말이냐? 유씨가 하나씩 또박또박 예의 범절을 따지자 승지 형제는 고개 숙여 고분고분 사죄했습니다. 그런 형제에게 유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홧김에 매를 치려 했지만 너희가 대왕의 신하로서 이른바 내사 귀인인데 그럴 것까지야 있겠느냐. 특별히 용서하는 터이니 일어나서 관을 쓰고 방 안으로 들어들 오너라. 그러더니 유씨는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대감의 기력은 어떠하시고 주무시거나 음식을 드시는 형편은 어떠신가? 그 밖의 이야기가 매우 정답고 자상하여 형제의 마음을 흡족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시각 사랑에 있는 윤강은 행랑방에 자리 잡은 유씨의 거동을 파악하고자 비복을 시켜 시시각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처음에 두 아들이 유씨에게 붙잡혀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윤강은 탄식했습니다. 촌 계집이 함부로 장한 척하여 트집 잡고 야단을 치니 장차 집안 망신을 시킬 작정이로구나. 몹시 불쾌해진 윤강은 유씨를 괘씸한 계집이라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어 유씨가 두 아들의 잘못을 꾸짖고 이러저러하게 이르더란 말을 전해 듣고는 유씨의 말에 조리가 있고 의리가 엄정하고 당당함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윤강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어허,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런 어질고 현명한 부인을 몰라보고 지금까지 소박했으니 후회 막급이로다. 윤강은 하인을 시켜 안방을 깨끗이 치우게 하고 유씨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 상하 노소를 일제히 유씨에게 인사시켰습니다. 안방마님을 각별히 모시고 따르거라. 이날 이후 부부간 사랑이 지극했고 가정이 화목했으며 부인은 집안을 다스리는데도 능란했습니다. 부인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윤지는 병조 판서에 이르렀고 손자 윤용은 예조 판서에 이르렀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